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아까 그 영상 한 편을 올렸는데요. 영상 편집하느라고 뉴스를 못 봤는데,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네요. 참 설마 할까 했더니만, 이 푸틴도 참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푸틴이 뭘 믿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참. 이제 저도 유튜브 방송 같은 걸 보니까 이 원유 가격, 이 석유 원유 가격이 이 고공행진을 하니까 이제 이게 지금 사실 그 석유 생산량이 지금 미처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유가도 당분간은 이 좀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점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강행군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그렇게 이제 배짱을 놓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이제 정치 역학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어느 정도 선에서 외교적인 어떤 그 이제 해법을 찾아서 이게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좀 너무 이 연초부터 이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이 외부 변수가 크네요. 올해는 오늘 검은 호랑이 해인데 올해는 검은 호랑이 해인데 흑호라서 그런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1부에서 이제 ESG 뉴스 브리핑을 올렸고요. 그걸로 다 하지 못한 뉴스들을 또 종합을 해서 제가 2부 두 번째 ESG 뉴스 브리핑을 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두 번째니까 좀 짧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LG화학이에요. 이 뉴스는 한 며칠 됐는데 제가 이 뉴스를 이렇게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가지고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LG화학이에요. LG화학이 한 2, 3일 전에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하면은 RE100의 달성을 위해서 이 한국 남동발전과 MOU를 맺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RE100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도 뭘 설명하다가 RE100이 나왔는데 그 이재명 그 후보랑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RE100을 가지고 서로 공방이 오고 간 거 기억하세요? 근데 이재명이가 이 윤석열한테 RE100을 아느냐 해가지고 이제 윤석열이 그게 뭔데? 그래서 이재명이 아는 척을 했죠. RE100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뉴어블 에너지를 앞자를 따가지고 RE100이라고 하는데요. 2050년까지 그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 에너지를 바꾸겠다, 전환하겠다, 이러한 이 하나의 캐치플레이드, 이러한 규약을, 어떤 이러한 비전을 담은 글로벌 협의체예요. 근데 여기에 글로벌 내노라 하는 빅테크, 그러니까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굵직굵직한 글로벌 기업들이 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폭스바겐, 이케아, P&G 할 것 없이 우리가 딱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은 다 지금 이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이 어떤 재생에너지의 활용, 이런 쪽으로 다 지금 전환하겠다 하고 이 협의체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SK그룹이 한 몇 개가 지금 그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열사 가운데 몇 개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LG화학도 가입이 되어 있나,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고민 중에 있고 LG화학이 아마 가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LG화학이 이제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로 이 전력에너지원을 이제 전환시키기 위한 어떤 시초 작업으로서 한국의 남동발전소가 이제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 전력의 10%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한국 남동발전과 함께 이 RE100을 달성하기 위한 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관련한 이 협력을 함께 하자 하고 이제 MOU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로부터 나오는 전력을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뭐 남동발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이 RE100,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RE100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에 이제 함께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규로 또 창출되는 이 재생에너지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함께 정보 교류도 하고 공동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구축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RE100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석유나 석탄 베이스가 아니라 이러한 그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를 발전원으로 삼아서 전력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하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전력 에너지 가운데 겨우 8%만이 재생에너지, 이게 태양광 풍력에서 나오는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92%는 석유, 석탄 베이스예요. 그러니 뭐 물론 이제 거기에 원자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원자력의 기여가 좀 상당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원자력을 쓰면 안 된다, 뭐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유럽에 이번에 그 그린 텍소노미라고 해가지고, 그린 텍소노미가 뭐냐면은 녹색 경제로 나아가는 그 산업군에 이제 어떠한 이제 산업이 녹색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이다 하고 이제 그 카테고리화 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철강업은 녹색 경제로 가기에는 좀 힘들어. 뭐는 어때? 그런 것을 이제 분류를 싹 했는데, 그 원자력 발전을 그린 이코노미, 그러니까 녹색 경제의 산업으로 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러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이거를 그 황색 황색으로 분류해 가지고, 이거는 화석 연료 기반의 경제에서 이 그린 경제 기반으로 나아가는 이 중간 단계의 어떤 전환 과정으로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아가는 중간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황색 분류라고 칭하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거를 좀 더 플렉서블하게, 좀 유연하게 원자력 발전을 활용해 보자 라고 해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지금 원자력 발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LG화학이 그 RE100이라는 그 이제 하나의 2050년까지 그 모든 전력 에너지원을 100%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하는 그러한 데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 남동 발전과 함께 좀 더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 그 공동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하고, 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RE100이라는 이러한 이제 그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 같이 이제 좀 같이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SK바이오팜이에요. SK바이오팜이 국내 최초로 PSCI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PSCI란 뭐냐면은 Pharmaceutical Supply Chain Initiative라는 하나의 기관이에요. 자, 이 PSCI라는 것은 글로벌 헬스케어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년 ESG 리포트가 언급되는 주요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50여 개의 글로벌 제약사가 이 PSCI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SCI에서는 이제 어떤 그 규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칙대로 이 약을 만들고 의약품을 제조해라, 이런 것들을 ESG 경영에 맞게 어떤 이제 규율화 시켜놓은 하나의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SK바이오팜이 이 PSCI에 가입을 함으로써
이제 이 협력사, 이제 제약사들도 다 협력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협력업체들의 ESG 관련된 리스크를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리고 또 관리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 이 기구에 가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약을 하는, 앞으로 이제 의약품이나 이런 제약업체에서 이제 공급을 하고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는 그러한 계약에서 PSCI에서 제시하는 5개 영역별 그 규율을, 5개의 원칙을 얼마만큼 준수를 했느냐. 그리고 이제 관련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어느 정도 향상을 시켰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급망의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니까 대기업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ESG 그 경영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기업 차원의 ESG 경영 평가에 그 협력업체들의 그 ESG 경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다 점수가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SK바이오팜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 그 공급망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국제적인 ESG 원칙을 제시하는 기구에 가입을 함으로써 협력업체들의 ESG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러한 포지션으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요, 성신양회예요. 성신양회는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시멘트 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충청북도 단양에 그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나온 소식을 보니까 이 회사가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이 포집을 해서 그것으로 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동시에 이것으로부터 메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친환경 원료로 완전히 생산할 수 있는 사업 구조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CCS 또는 CCUS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그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탄소들을 일단은 한번 저장을 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메탄올이라는 새로운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지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한마디로 이 이산화탄소를 새로운 자원으로 전환시키는 탄소 자원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하고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것도 새로운 또 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산화탄소를 이제 포집을 해서 그걸 저장하는 단계까지는 가거든요. 지금까지 그 개발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은 이제 대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이제 그걸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땅 속에 저장하는 것까지, 거기까지는 기술 개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메탄올이라는 새로운 원료로, 그러니까 바꾸는, 전환시키는 것까지는 아직 기술 개발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작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CCUS,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분야에 시멘트 산업 배출에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가지고 저탄소 연료로 바꿀 수 있는 기술 개발의 국책 사업에 이 성신양회를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충청북도 단양군하고 성신양회,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 몇몇이 이제 다 여기 컨소를 맺어가지고 이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90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기술 개발을 하기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야, 이건 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이걸 다시 메탄올이라는 새로운 연료로 만드는 그 작업은요, 고부가가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메탄올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량 해외에서 연간 180만 톤 수준을 지금 계속 수입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탄올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액이라던가
뭐 자동차 연료, 폐수 처리 등등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원료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거의 100%를 수입에 의존을 해왔는데, 만약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그것으로부터 메탄올을 생산할 수만 있다면, 야, 이거야말로 일거양득이죠. 야, 이 기술 개발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제 영상 가운데 쌍용 CNE라는 그 시멘트 업체를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쌍용 CNE와 쌍벽을 이루는 이 성신양회도 지금 CCUS, 즉 이 이산화탄소를 따로 포집을 해서 그것을 저장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또 새로운 자원을 지금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ESG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시멘트 업계가 지금 지각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멘트 업계는 그냥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전 근대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쌍용 CNE도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한다는 그러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멘트의 원료가 폐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고, 또 시멘트를 제조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로 또 메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 바로 시멘트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ESG의 어떤 경영 흐름과 함께 이러한 그 시멘트 업계의 변화하는 양상을 우리가 같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뉴스는요, CJ제일제당이에요. CJ제일제당이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햇반이죠, 햇반. 근데 이 햇반을 우리가 먹고 나서 그 햇반 용기 있죠. 그 용기를 아직까지는 재활용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 햇반 용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자원순환 시스템을 CJ 차원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의 그 재활용 센터, 자원순환 센터, 이러한 센터 3곳과 또 LKDNC라는 이 회사랑 같이 함께 3자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 햇반 용기를 회수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재활용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햇반 용기가 저도 뭐 좀 가끔 이렇게 재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물을 뜨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뭘 이렇게 무슨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물품들을 거기다 담아 놓거나 그래요.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그런데 이 햇반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이 쓰임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친환경 그 제품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것이고, 또 그리고 지역의 재활용 센터 3곳과 이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 이제 그쪽 센터에서 수거된 햇반 용기를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세척을 해서 이 플라스틱 원료를 녹여가지고 재가공하는 그러한 역할까지 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 햇반 용기가 새롭게 업사이클링 되는 그러한 전 과정을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해요. 너무너무 이 대기업이 이런 일을 이제 앞장서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재활용 센터 또는 자원순환 센터랑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이제 용기를 수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거를 재가공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것까지 지원을 해준다면은 너무나 지금 빠르게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나아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내일은 또 다채로운 내용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